60세 이상 무릎 통증 환자의 43%가 거의 어떤 의사도 검사하지 않는 결핍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통계입니다. 아니요, 콜라겐 부족이 아닙니다. 칼슘 부족도 아닙니다. 훨씬 더 간단하고 훨씬 더 무시되는 것입니다. 저는 김재성이라고 합니다.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류마티스 전문의이며 관절과 근육 건강을 전문으로 치료해 왔습니다. 매주 저는 진료실에서 수백만 원을 MRI 촬영, 관절 주사, 물리치료에 쓰고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환자들을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5만 원도 안 되는 간단한 혈액 검사를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이 검사가 문제의 진짜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가장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정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 연구는 수년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권위 있는 의학 저널의 발표들이 이 특정 비타민과 관절 건강 사이의 명확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비타민은 일상적인 임상 진료에서 대부분의 의사들에게 여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마치 무릎 통증 치료 프로토콜에 큰 공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백이 채워지지 않는 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통증은 피할 수 없다고 그저 나이 드는 것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생각하며 불필요하게 계속 고통받을 것입니다. 아마 이미 모든 것을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이형 콜라겐을 드셨습니다. 연골 재생과 관절 회복을 약속하는 값비싼 보충제에 정말 많은 돈을 쓰셨습니다. 매주 열심히 물리치료 세션에 다니셨습니다. 위장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몇 달 동안 소염제와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무릎 보호대를 사고 보조기를 사고 침술도 시도해 보셨습니다. 어쩌면 한약이나 다른 자연 요법도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무릎은요, 여전히 아픕니다. 움직일 때마다 여전히 삐걱거리고 딱딱 소리가 납니다. 밤에 통증 때문에 여전히 잠에서 깨게 됩니다. 계단을 오르기 전에 여전히 2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쉽게 했던 간단한 일상적인 일들이 이제는 커다란 도전이 되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것도, 손줄을 안아주는 것도,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도 모두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이런 상황을 봅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모든 의료 권고를 충실히 따르고 치료와 보충제에 정말 많은 돈을 쓴 사람들이 여전히 의미 있는 개선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아니면 그냥 나이에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체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은 대부분의 경우 아무도 통증의 진짜 근본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당신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권했기 때문에 칼슘을 드시고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읽었기 때문에 비타민 D3를 드시고 있습니다. 유제품도 더 많이 드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중요한 것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특정 비타민 없이는 드시는 모든 칼슘이 잘못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뼈와 연골로 가는 대신 동맥과 관절에 쌓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서 석회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박정수 어르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이시고 가을 초 어느 목요일 아침에 제 진료실에 처음 오셨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하며 절뚝거리며 천천히 들어오셨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매우 힘들어 보였습니다.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지고 있는 사람의 깊은 한숨과 함께 의자에 힘겹게 앉으셨습니다. 눈에서 깊은 피로와 좌절감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분명히 매우 걱정되는 아내 순자 여사도 함께 오셨습니다. 그녀는 검사 결과, 의료 서류, 의뢰서가 가득 든 두꺼운 서류철을 가져오셨습니다. 오른쪽 무릎 MRI 촬영 수십만 원, 왼쪽 무릎 MRI 촬영 또 60만 원, 양쪽 무릎 엑스레이, 관절 초음파, 전체 혈액 검사, 골밀도 검사, 정형외과 전문의 방문, 물리치료사 방문, 신경과 전문의 상담까지 이 모든 것이 단 18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양한 검사와 치료에 1천만 원 이상을 쓰셨지만 여전히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셨습니다.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아내가 공원에서 산책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몇 발자국만 걸어도 무릎이 너무 아파요. 손주들이 저와 놀고 싶어 하는데 저는 앉아서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처방받은 건 정말 다 먹었어요. 무릎에서 녹슨 오래된 문 같은 소리가 나요. 모든 사람이 나이 때문이라고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해요. 정말 희망이 없는 건가요? 아내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이셨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예전에는 정말 활동적이었어요. 토요일마다 오래된 친구들과 바둑을 두었는데 그게 남편의 큰 즐거움이었어요. 지금은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집에만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그분을 보며 진지하게 여쭈어봤습니다. 박어르신, 지금까지 만나신 여러 의사분들 중에 누가 비타민 K2 검사를 처방한 적이 있으세요? 이 말을 찌푸리셨습니다.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수많은 검사와 여러 전문의 상담에 1천만 원 이상을 쓴 18개월 동안 단 한 명의 의사도 관절 건강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이 중요한 비타민 수치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통증 치료에 대한 모든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K2U는 과학자들이 잊혀진 비타민 또는 뼈와 관절 건강에 잃어버린 고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잎이 채소에 있고 주로 정상적인 혈액 응고를 돕는 비타민 K1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K2는 완전히 다르고 몸에서 다른 기능을 합니다. 장내 세균에 의해 생산되며 주로 발효식품과 동물성 식품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많은 의사들조차 모르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몸에서 칼슘의 교통관리자 역할을 하며 이 미네랄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이 메커니즘을 영원히 이해하게 해줄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몸이 많은 구역이 있는 큰 도시라고 상상해 보세요. 칼슘은 이 도시의 매우 구체적인 구역, 즉 정말로 필요한 뼈와 연골에 도달해야 하는 중요하고 귀중한 화물입니다. 비타민 D3는 도시로 들어오는 관문이며 문을 열어 칼슘이 드시는 음식에서 몸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GPS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자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해주는 사람 없이 이 귀중한 칼슘 화물은 아무데나 무작위 장소에 부려질 수 있습니다. 동맥에서는 동맥경화 플라크를 형성합니다. 관절에서는 고통스러운 석회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 미네랄은 돕는 대신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비타민 K2가 바로 그 GPS, 그 내비게이터입니다. 칼슘이 정확히 필요한 곳에 도달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남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기술적인 용어로 설명하자면 칼슘을 드시고 비타민
D3를 드십니다. 비타민 D3는 장의 음식에서 칼슘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 칼슘은 흡수된 후에 정확히 어디로 갈까요? 바로 여기서 비타민 K2가 결정적으로 등장합니다. 몸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첫 번째는 오스터칼시인이라는 단백질로 혈액 속의 칼슘을 가져다가 필요한 뼈와 연골로 정확히 인도합니다. 이 단백질 없이는 칼슘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습니다. 두 번째는 매트릭스 질의 단백질이라는 것으로 칼슘이 동맥과 연조직, 즉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침착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지합니다. 이 두 단백질이 함께 작용하여 칼슘이 올바른 곳에만 가도록 보장합니다. 충분한 비타민 K2가 없으면 이 중요한 단백질들은 비활성 상태로 마치 깊이 잠든 것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매일 알약으로, 유제품으로, 다양한 음식으로 섭취하는 그 모든 칼슘이 필요한 뼈와 연골을 강화하는 대신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서서히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동맥에서는 혈관 경직을 일으키고 심장 질환 위험을 상당히 높입니다. 관절에서는 만성적인 염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는 통증, 그리고 무릎을 구부리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듣는 그 특징적인 삐걱거림과 딱딱 소리를 유발하는 작지만 매우 문제가 되는 침착물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무릎 통증의 숨겨진 원인입니다. Osteoarthritis and Cartilage 저널에 발표된 중요한 연구는 매우 인상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비타민 K를 차단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무릎과 엉덩이 골관절염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확률이 2-5배 더 높았습니다. 2-5배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것은 K2 없이는 몸이 칼슘이 어디에 침착되는지 제대로 조절하는 능력을 상당히 잃기 때문입니다. 칼슘 조절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받고 계신 이 정보는 금과 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알지 못해서 불필요하게 고통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중요한 정보가 필요한 더 많은 분들께 도달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박어르신께 비타민 K2 검사를 처방했습니다. 개인 검사실에서 5만 원이 들었습니다. 결과는 수치가 매우 낮았습니다. 거의 참조 범위의 하한선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른 의사의 권고로 2년 동안이나 꾸준히 칼슘과 비타민 D3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즉, 그 모든 칼슘이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 줄 사람 없이 몸에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2년 동안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포르투갈 알가르베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골관절염에서 비타민 K의 역할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수많은 연구들을 분석한 후 그들은 비타민 K2가 관절 질환에서 잠재적인 예방 및 치료제가 될 매우 유망한 후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예방과 치료 두 가지 모두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K2는 또한 강력한 한겸 효과가 있어 느끼시는 그 지속적이고 괴로운 통증을 줄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통증도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타민 K2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이 비타민에 대해 처음 들어보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문점을 알고 싶습니다. 비타민 K2가 무릎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절 안에는 연골이 있습니다.
뼈끝을 덮고 마찰 없이 서로 부드럽게 미끄러지게 해주는 부드러운 조직입니다. 연골을 걸음을 내딛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뼈가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는 자연적인 쿠션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연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60세 이후에 이 연골은 자연스럽게 닳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K2가 부족하면 세 가지 나쁜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마모 과정이 급격히 가속화됩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첫째, 연골 매트릭스를 구축하는 단백질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연골이 제대로 재생될 수 없습니다. 시멘트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작은 칼슘 침착물이 관절 내부에 형성되어 만성적인 염증과 무릎을 구부릴 때 듣는 그 특징적인 삐걱거림을 일으킵니다. 이 침착물은 부드럽게 작동해야 하는 정밀한 메커니즘 안에 모래알 같습니다. 셋째, 연골 바로 아래의 뼈인 연골 합골이 비정상적으로 재형성되기 시작하여 더 두꺼워지고 불규칙해져 관절 기능을 더욱 손상시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무릎 통증이 빠르게 악화됩니다. 로터담 스타디는 수년간 수천 명의 고령 유럽인을 추적 관찰했고 비타민 K 의존 단백질 활성이 낮은 사람들이 관절 질환 진행이 훨씬 더 빨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유전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비타민 K2 보충으로 이러한 위험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른 관절 문제와 달리 비타민 K2 결핍은 비교적 교정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교정하면 결과가 놀라울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것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비타민 K2 형태는 MK7, 즉 메나퀴논 7입니다. 체내 방암기가 더 길어서 다른 형태보다 훨씬 더 오래 활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루에 한 번만 드셔도 효과가 지속됩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용량은 하루 10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좋은 품질에 신뢰할 수 있는 보충제는 한 달에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합니다. 근본 원인을 공격하지 않는 다양한 치료에 쓴 수백만 원과 비교해 보세요. 비용 대비 효과가 정말 큽니다. 60세 이후 관절 건강과 근육 강화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고정 댓글에 60세 이후 근육과 관절 강화를 위한 완전 가이드를 남겨두었습니다. 거기서 이 주제들을 더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다룹니다. 관심 있으시면 꼭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K2는 D3와 함께 복용할 때 가장 잘 작용합니다. 이 두 비타민은 시너지 효과를 내며 함께 작용합니다. D3는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K2는 그 칼슘이 올바른 곳으로 정확히 가도록 보장합니다. 하나 없이 다른 하나만 드시면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미 비타민 D3를 드시고 계시다면 60세 이후에는 매우 흔한 일인데 반드시 K2를 추가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도움보다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흡수된 칼슘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K2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나토, 발효콩으로 만든 일본 전통 요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맛이 매우 강하고 특이해서 많은 분들이 적응하지 못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좋은 옵션으로는 방목 달개 달걀 노른자, 닭간, 고다나 브리 같은 숙성 치즈, 그리고 목초, 사육소에 버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식품들의 양으로는 보통 이미 생긴 결핍을 교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충이 보통 필요합니다. 음식으로 예방은 가능하지만 치료는 보충제가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미 결핍이 자리 잡은 경우 식이요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MK7 보충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의사와 상담하세요. 필요하다면 이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연구를 보여주세요. 검사를 요청하세요. 비타민 K2 검사는 약 5만 원입니다. 무릎 MRI는 60만 원입니다. 어느 것을 먼저 조사하는 게 더 합리적일까요? 박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미 드시던 비타민 D3와 함께 비타민 K2, MK7를 하루 200 마이크로그램씩 8주간 정기적으로 꾸준히 복용하신 후 추적 방문을 위해 진료실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김 선생님, 어제 우리 아파트 계단을 올라갔어요. 3층을 전부요. 중간에 쉬지 않고요. 난간을 꽉 잡지 않고요. 2년 동안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는 아무 문제 없이 됐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눈에 감동과 기쁨의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 순자 여사가 옆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토요일에 친구들과 바둑 두는 것에 다시 가요. 아직 긴 대국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두지는 못하지만 이제 참여할 수 있어요. 통증 없이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저희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선생님은 정말 모르실 거예요. 무릎에서 여전히 약간의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 것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적어도 60% 감소했습니다. 이제 아내와 함께 공원에서 편하게 산책할 수 있었습니다. 손주들과 더 많이, 더 오래 놀 수 있었습니다. 앉을 필요 없이 훨씬 더 오래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 뻣뻣함, 일어날 때 무릎을 구부리기 어려운 그 불편함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려면 약 20분이나 필요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분이면 이미 괜찮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 된 것입니다. 3개월 후 K2 수치가 정상화되었고 더 이상 잘못된 곳에 칼슘을 침착시키지 않았습니다. 드시던 칼슘이 이제 필요한 뼈와 연골로 가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에 대해 경고해 드려야 합니다. 첫째, 와파린이나 쿠마딘 같은 항근고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엄격한 의료 감독 없이는 절대로 K2를 보충하실 수 없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이 약물의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약물을 드시고 계시다면 무엇보다도 반드시 먼저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K2는 기적의 치료제가 아닙니다. 이미 심하게 진행된 연골 마모가 있다면 마법처럼 하루아침에 재생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멈추고 추가적인 손상을 예방하고 무릎의 통증과 기능을 상당히 많이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결핍을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수술을 완전히 피하거나 상당히 늦출 수 있었습니다. 셋째, 결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정기적인 사용 4주에서 8주 사이에 개선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3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몸에서 칼슘 대사의 점진적인 재조정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복용하고 기적을 보지 못했다고 바로 포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넷째,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좋은 브랜드의 보충제를 구입하시고 가장 많이 연구되고 가장 잘 흡수되는 MK7 형태를 꼭 찾으세요. 연구자들은 비타민 K2가 심혈관 건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칼슘이 동맥에 침착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앞서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7년에서 10년간 진행된 대규모 장기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2 섭취가 가장 높은 사람들은 동맥 석회화가 무려 52%나 적었고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57%나 낮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러니 무릎 건강을 챙기면서 동시에 심장 건강도 함께 돌보시는 것입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보충제로 두 가지 중요한 건강 문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니 정말 좋지 않나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으며 이 결정이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입니다. 항상 하던 대로 그냥 계속합니다. 칼슘을 드시고 비타민 D3를 드시고 콜라겐과 다른 여러 보충제를 드시고 증상만 공격하고 문제의 진짜 근본 원인은 전혀 건드리지 않는 치료에 계속 돈을 씁니다. 6개월 후에요? 아마 지금과 같은 상황이거나 오히려 더 나빠져 있을 것입니다. 무릎은 움직일 때마다 여전히 삐걱거릴 것입니다. 통증은 여전히 일상 활동을 제한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두 번째 옵션입니다. 지금, 바로 오늘 현명하고 의식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담당 의사에게 몸의 비타민 K2 수치 검사를 요청합니다. 개인 검사실에서 약 5만 원 정도 듭니다. 수치가 낮으면 의사의 감독해 적절한 보충을 시작합니다. 정상이면 적어도 통증의 중요한 원인 하나를 확실히 배제한 것입니다. 3개월 후 아무 통증 없이 난간 잡지 않고 자유롭게 계단을 오르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매 걸음마다 무릎 걱정 없이 사랑하는 가족과 공원에서 평화롭게 산책하는 것을요. 밤에 무릎이 돌로 변한 것 같아서 정상적으로 걸으려면 20분이나 필요한 그 끔찍한 아침 뻣뻣함 없이 상쾌하게 일어나는 것을요. 놀이 중인 손주들을 쉽게 따라가고 산책 중인 친구들과 함께 걷고 외출 중인 가족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달성 가능합니다. 꿈이 아닙니다. 박 어르신은 단 8주 만에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신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항상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친구에게 보내세요. 칼슘과 비타민 D를 열심히 드시지만 아무 결과도 보지 못하는 아시는 그분에게요. 걸을 때 절뚝거리는 형제, 자매, 이웃에게요. 계단 오르기를 두려워하는 지인에게요. 지금 이것을 공유함으로써 문자 그대로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몸 건강히 잘 챙기세요. 건강과 힘을 빕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